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테슬라 자동차의 일론 머스크 아시죠? 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스타링크라는 프로젝트인데 지구 전체를 42,000개의 위성으로 뒤덮어 가지고 지구에서 사용되는 모든 통신을 그냥 석권하겠다. 그냥 뭐 지구 어디에서든지 바다든지 사막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초당 1GB의 속도로 전송을 데이터를 주고받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미 공군하고 같이 합니다. 미 공군의 협조로 이걸 한다는 것은 미군이 또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소식인데 이게 뭐 민군 상용으로도 쓰는 거니까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파키스탄 중국하고 엄청 친하죠. 그런데 파키스탄 의원들이 야, 무슨 중국제 전투기 왜 사냐 이거 하고 지금 반발하고 나섰는데 보겠습니다. 지구 전체를 위성으로 뒤덮어 지구상 어디에서나 초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케 하는 꿈의 기술, 일명 스타링크 프로젝트의 34번째 발사가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지구 궤도에 떠있는 스타링크 위성의 숫자는 1900여 개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스페이스X의 대형 로켓 펠컨 9을 이용해 스타링크 위성 52개를 동시에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12월 21일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미 우주군을 인용해서 현지 시각으로 12월 18일 새벽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로켓을 이용한 스타링크 위성 시스템의 34번째 발사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야심찬 사업인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2020년대 후반까지 지구 전체를 42,000여 개의 소형 위성으로 연결해 지구상 그 어디든지 초당 1GB의 속도로 초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초고속 통신은 모두 유선 케이블을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스타링크는 고도 540에서 570km 구간에 1단계로 4,425개의 위성을, 2단계로 고도 330에서 350km 구간에 7,518개의 위성을, 마지막 단계에서 340에서 614km 구간에 29,988대의 위성을 날려서 지구 어디에서든지 단말기만 연결하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 한 번에 최대 60개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펠컨 9 로켓을 이용해 발사하고 있지만 향후 몇 년 안에 자체 개발 중인 차세대 우주선 스타쉽을 이용해 한 번에 400대씩 스타링크 위성을 올려놓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미국의 기술과 자금력, 놀라움을 넘어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야, 뭐 이렇게 지금 반덴버그 기지에서 쏘았는데 반덴버그라고 한 것은 미 공군 기지 아니겠습니까? 미 공군 기지에서 이렇게 쏘았다고 한 것은 미 공군하고 협업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미군도 그냥 뭐 초당 1GB 정도의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통신 능력을 가지게 되겠다. 왜냐, 앞으로 전쟁은 데이터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실시간 순식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데이터 네트워크가 가능하냐, 여기에 승패가 좌우가 되는 그런 전장 상황이 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처럼 국토가 좁고 좁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고 그러면서 경제력이 일정 궤도 이상 올라 있는 이런 나라는 뭐 통신 뭐 어디든지 다 잘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훨씬 소득이 높은 미국만 가도 뭐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겠지만 미국도 고속도로 익스프레스웨이는 이 와이파이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딱 벗어나면은 이 데이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도 되지 않는 등 정말 황당한 그런 경험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왜냐? 땅은 넓고 사막 등 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저도 뭐 애리조나나 유타 이런 그 사막 지역의 국립공원 이런 데 그 구경하러 가보면 안 돼요, 데이터 통신이. 그래서 그런 미국 같은 큰 나라들, 중국, 러시아, 또 뭐 큰 나라들 많이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생각나는 큰 나라들,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은 반드시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일론 머스크가 정말 지구 전체의 통신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스페이스 9
앞으로는 스타쉽 이런 걸 통해서 60개 또는 400개 이렇게 올리면서 이 42,000개의 위성으로 지구를 전체를 덮고 또 이게 또 수명이 있으니까 지금 이 42,000개라고 하면 그동안 인류가 쏘아 올린 모든 위성보다 더 많이 이 일론 머스크가 올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수명이 있어요. 이것도 우주에서 쓰레기처럼 돌아다니면 안 되죠. 이걸 또 수거하고 또 올리고 또 수거하고 또 올리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정말 참 놀라운 그런 사업이고 미군도 정말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겠는데 우리가 또 한미동맹하면 또 사용할 수 있죠. 그런 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파키스탄 공군이 중국이 개발해준 JF-17의 성능에 분노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도입이 검토 중인 중국제 J-10C 전투기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는 메이드 인 차이나 까보 중입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최신 라팔 F-3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제 J-10C 전투기 36대 도입을 결정했으나 공군 내의 중국산 무기에 대한 불신과 정치권의 반대로 중국제 전투기 도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유라시안 타임즈가 현지 시각 12월 20일 보도했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는 일부 외신의 보도를 근거로 파키스탄이 올해 말부터 J-10C 전투기 36대를 직도입 형태로 전력화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하며 이런 J-10 도입 시도가 정치권의 반발로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야당인 파키스탄 이슬람 동맹 소속의 아프난 울라칸 상원 의원은 나는 J-10을 구매해야 한다는 논리를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라며 우리는 이미 J-10보다 우수한 F-16을 보유하고 있고 J-10C를 구매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라팔에 대적할 수는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칸 의원은 J-10C를 살 돈으로 차라리 JF-17을 보완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파키스탄이 보유한 JF-17 전투기들은 신뢰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러시아제 클리모프 RD-93 계열 또는 이것의 중국제 해적판 WS-13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서 일선에서 낮은 가동률로 악명이 자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키스탄은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미 J-10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기체 인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인도의 라팔이 그렇게 무서웠다면 차라리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F-16을 개량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음을 과연 파키스탄이 몰랐을까 싶습니다. J-10C는 A4 레이더를 장착한 중국이 말하는 4.5세대 전투기의 최고봉, 미국의 F-16이다 뭐다 다 때려잡는 그런 아주 절정의 능력을 가진 그런 전투기다라고 중국이 선전했는데 파키스탄, 중국하고 완전히 절친의 그런 나라인데 파키스탄 상원 의원이 뭐 하는 짓이냐 이거 왜 사냐 이거 돈 주고 이 비싼 돈 주고 지금 파키스탄은 이 중국이 개발해준 JF-17 전투기를 국산으로 여기면서 생산하고 있죠. 이 JF-17 전투기는 미그 21을 바탕으로 개조 개량을 한 그런 전투기인데 당연히 그 본 바탕이 아주 구형이다 보니까 JF-17, 17도 크게 훌륭한 성능은 안 되죠. 다만 A4 레이더 등 그런 현대적인 전자장비 이런 건 갖다 붙였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뭔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 하드웨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이죠. 이 펌프질하는 이 엔진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일단 그 미그 29에 들어가는 RD-93 엔진이라는 게 있는데 그 RD-93 엔진을 짝퉁으로 뺏긴 게 WS-13 엔진이에요. 이 WS-13 엔진을 JF-17에 넣으려고 했는데 파키스탄이 잠깐 그걸 어떻게 믿냐? 안 된다. 우리는 그냥 러시아제 RD-93 엔진 그거 완제품 그대로 집어넣겠다. 라고 해서 RD-93을 넣었고 당연히 중국제 WS-13 이 짝퉁은 러시아제 미그 29에 들어가는 RD-93보다 더 허접하다. 신뢰성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러시아제 RD-93도 인도에 의해서 보면 시시때때로 시동이 꺼지고 또 설계 수명보다 훨씬 낮은 부품의 수명 때문에 애초에 예상했던 비행 시간 자체가 안 나오고 그래서 가동률이 뚝뚝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도의 미그 29들은 이 RD-93 엔진을 2개를 장착한 버전 아니겠습니까? 그 RD-93 엔진 2개를 장착하고 있는데 하나가 시동 꺼지니까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이제 비상착륙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라는 인도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 F-17은 엔진이 한 개인데 그거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추락하고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뭐하러 이걸 사냐? 아니 인도가 라팔 샀다고 그게 대항한다면 이 J10 가지고 라팔에 대항이 되냐? 안 되잖아. 그러면 차라리 문제 있는 걸 해결해야지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 지금 F-16이 훨씬 나은데 뭐하러 이걸 사냐? 라는 건데 아주 합리적인 적절한 조언이었다고 생각되고 파키스탄 공군은 아주 노후됐어요. 일단 파키스탄 공군이 F-16을 총 85대를 도입했다가 그중 한 10대가 이런저런 이유로 사라지고요. 지금 현재는 7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18대가 최신형입니다. 그러니까 F-16 블락 52 플러스급인데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게 블락 52 아닙니까? 뭐 A사 레이더는 아닌 버전. 이거의 플러스급. 뭐 역시 이것도 A사 레이더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 한국 공군의 F-16보다는 KF-16이죠. 그보다는 소폭 성능이 좋은 그 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18대. 그리고 이제 F-16 초기형이죠. F-16 AB형 이게 57대. 이 F-16을 대만처럼 더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이 국산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 JF-17 이거 138대. 근데 이게 신뢰성이 너무 없다. 그리고 미라지 3죠. 그리고 미라지 5 이런 1960년대, 70년대 만든 아주 구형 전투기들. 미라지 3가 135대, 미라지 5가 139대. 그리고 J7 미그 21의 중국판이죠. 그 J7 60대. 뭐 이렇게 완전히 그냥 구형으로만 도배가 되어 있고 신형 JF-17도 성능도 떨어지고 또 신뢰성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답답하긴 하죠. 그러면은 이 안보 정세, 국제 관계 전체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반미하고 친중하면서 어떻게 이겨 나가겠다라는 것인지 하여튼 뭐 야당 상원의원 너희 지적은 합당하다. 왜냐? 중국을 어떻게 믿냐? 안 까보중 아니까 안 까봐도 중국제. 그래서 J10 최초로 판매한 J10이 되겠는데 이 J10이 판매한 아주 절친 파키스탄에서도 비아냥을 받고 있는 J10 이게 중국제의 현실이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